Shay Huang, come on up. Hello. Wow. 이 여자는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현재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트레이딩 강연을 하는 백만장자 트레이더가 되었어. 하지만 그녀의 첫 시작은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가혹한 수준이었는디 직장 생활을 통해 꾸준히 모았던 자금의 절반 이상을 고작 한 달 만에 녹여버린 거요. 어지간한 사람이었다면 좌절하고 시장을 떠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다양한 전략들을 공부하고 백테스팅하며 수년간 본인의 역량을 차곡차곡 키워나갔고 그 결과 현재는 한 달 평균 수익금이 무려 35만 달러, 하나로 5억이 넘는 수준에 이르러버린 거요. 그야말로 노력형 자수성가 억만장자 그 자체인 이 여자의 정체는 바로 대만 출신의 천재 트레이더 셰이 왕이요. 셰이는 백만장자가 된 이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험블드 트레이더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디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트레이더들을 인터뷰하는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그들에게 전수받은 다양한 매매 전략들을 연구하여 본인만의 매매 전략에 적용하고는 했는디 그녀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유튜브 구독자가 무려 143만 명을 기록했어. 그러고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어떤 지표가 가장 좋은 지표인지 묻는 팬들의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답을 했는디 One of the most commonly asked questions on my day trading channel, besides whether I'm single or not, is what indicator do I use? And which ones are the best that's gonna make you millions of dollars of Lamborghini money? And as somebody who's been day trading for the 6th year now, I've certainly gone through lots of indicators in trading, including from the MACD, RSI, VWAP, Ichimoku clouds, Bollinger Bands. While I no longer use any more indicators in trading besides VWAP, 그녀는 VWAP이라는 지표 단 하나만을 사용한다 라고 답변을 했다 이 말이요. 수많은 매매 전략 중에서도 왜 하필 VWAP을 사용한다는 건지 그리고 이 VWAP을 어떻게 쓴다는 것이길래 그녀가 매달 5억 원씩 돈을 찍어내고 있는 건지 자세히 좀 알아봐야 쓰겠지.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VWAP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과 정의부터 시작해서 VWAP의 보편적인 사용법 그리고 셰이가 사용하는 최적화 VWAP 매매 전략까지 영상에서 차례대로 보여줄 거요. 궁금하면 영상 끝까지 들여다보던가 말던가. 600만 원으로 트레이딩을 시작해 4천억 원으로 불려냈다는 전설적인 트레이더 원유띠, 130만 원을 2천억 원으로 불려낸 크리스티안 콜라마기, 2천만 원을 4천억으로 만들어낸 BNF.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바로 이동평균선과 거래량을 활용해서 돈을 벌었다는 거요. 차트에 캔들만 나열되어 있을 때는 현재 가격이 비싼 건지 싼 건지 직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애매하지만 이때 이동평균선 하나만 그어놔도 가격이 평균치보다 위에 위치해 있는지 혹은 아래에 위치해 있는지 한눈에 대략적으로 파악되는 거요. 하지만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면 전반적인 추세가 상승 추세인지 또는 하락 추세인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만 그 추세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혹은 추세의 힘이 줄어들고 있는지는 파악하기가 어려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격이 횡보하는 상황에서는 이동평균선 위쪽과 아래쪽을 자주 가격이 오르내리기 때문에 추세를 파악하기가 어려운디 이때 거래량을 확인해 준다면 이런 자리들은 거래량이 없다, 즉 시장 참여자들이 소극적인 상태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나와주는 자리는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상태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요. 그렇다면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되며 강한 양봉으로 이동평균선 위쪽으로 돌파하는 캔들이 나와줄 때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진입해주면 수익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지. 정리하자면 이동평균선은 전반적인 추세의 방향과 흐름을 체크해 볼 수가 있고 거래량은 그 추세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혹은 얼마나 약해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디 어떻게 보면 서로의 취약점을 상호 보완해주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요. 그래서 이 둘을 하나로 합쳐놓으면 좋은 시너지가 나오겠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지표가 바로 VWAP이다 이 말이요. 여기까지 VWAP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과 정의는 충분히 설명한 것 같으니 다음으로는 VWAP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줘야 쓰겠지. 이 VWAP은 언뜻 보면 그냥 이동평균선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저 가격의 평균치를 구하는 이동평균선과는 달리 가격의 거래량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서 평균치를 내는 방식이요. 쉽게 생각하면 자금이 몰려있는 가격의 평균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건디 그래서 보통 기관들이 매집을 진행할 때 기준으로 삼는 선이라고들 알려져 있다 이 말이요. VWAP을 계산하는 공식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V유압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거요. 자금이 몰려있는 가격의 평균치이다. 자금의 절대적인 양이 가장 많은 쪽은 당연히 기관 투자자 쪽일 테니 그냥 쉽게 기관 투자자들의 평단가를 보여주는 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다면 가격이 V유압선과 위쪽으로 멀어져 있을수록 현재 많은 자금의 흐름이 수익권이라는 이야기가 될 테고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지. 반대로 가격이 V유압선과 아래쪽으로 멀어져 있을수록 현재 많은 자금의 흐름이 손실권이라는 이야기가 될 테고 이 말은 매수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지. 여기다 단순 이동평균선을 같이 들여다보면 훨씬 이해가 쉬울 텐디. 상승 추세 중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석할 만한 자리이지만 V유압을 들여다봤다면 매수 포지션은 잡으면 안 되는 자리였던 거요. 자, 다시 이동평균선은 지우고 돌아와서 이 V유압에서 이격이 발생했다 라는 것이 정확히 얼마나 떨어져야 하는지 그 기준치가 사실 주관적이고 애매하잖요. 그래서 이 V유압선에 표준 편차를 적용해서 상단과 하단 밴드를 만들어 마치 볼린저 밴드처럼 만들어내는 방법이 연구되었어. 이 상하단 밴드를 기준으로 V유압과 가격의 이격의 정도를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되었고 가격이 이 상하단 밴드와 가까워질 경우 곧 V유압선으로 즉 가장 자금이 몰려있는 금액대로 평균 회귀할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요. 정리하자면 밴드를 터치하거나 이탈할 경우 매수 혹은 매도 포지션을 진입하면 된다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까지 V유압을 해석하는 방법과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V유압의 취약점과 그 보완점을 알려줄 거요. 자, V유압의 기술적인 한계점은 바로 하루 단위로 계산이 된다는 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차트를 시계열을 당겨 멀리서 들여다보게 되면 V유압 지표가 뭔가 뚝뚝 끊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구간이 규칙적으로 존재하지. 이 구간들이 전부 장이 열리는 시간 그리고 장이 마감되는 시간 즉 하루를 기준으로만 생성이 되는 것이고 다음 날부터는 새롭게 거래량 가중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보이게 되는 거요.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정도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되는데 장이 시작될 때에는 거래량의 가중치가 충분히 누적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표의 신뢰도가 확보가 되려면 어느 정도 거래량 가중치가 누적이 된 이후에야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요. 그런데 투자를 오래 해왔던 사람들이면 알겠지만 시장에서 가장 변동성이 크고 거래가 활발한 구간은 대체적으로 개장과 마감 부근이라는 거요. 장이 시작된 직후에는 크게 움직였다가 장중에는 미적미적 움직이고 또 장이 끝나갈 때쯤 가격이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덜어 있잖요. 그런데 하루를 기준으로 계속 초기화가 되는 V유압 특성상 개장과 마감 부근에서 거래를 진입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 이런 큰 변동성을 놓치기 쉽상이라는 게 첫 번째 애로사항이요. 두 번째 애로사항은 첫 번째의 연장선인데 V유압은 기관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했잖요. 그런데 기관들의 매집은 보편적으로 하루 안에 끝나지를 않는다는 거요. 그 이유는 기관들의 자금량이 크기 때문인데 시장은 기본적으로 매수 물량과 매도 물량의 1대1 비율 교환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잖요. 그래서 기관들이 예를 들어 한 번에 50억가량을 시장가로 매수를 체결해버린다고 가정해보면 그들이 원하는 평단가 근처에서 매도 물량이 체결되고 나면 순차적으로 그 위에 걸려있는 매도 물량으로 체결이 이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원하지 않는 가격대까지 비싸게 체결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기관들은 주로 한 번에 거래를 체결하는 것이 아닌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 또는 몇 달간 시간을 두고 원하는 가격대에서 차곡차곡 매집을 진행을 한다는 거요. 그런데 앞서 설명했다시피 V유압은 하루를 기준으로 계산되고 하루가 지나면 초기화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중장기적인 매집 흐름 정황, 즉 대추세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애로사항이요. 그래서 영상 초반에 소개했던 셰이황은 V유압의 장점은 분명 무시할 수 없는데 장점은 유지를 하되 취약점을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관한 부분을 연구를 한 것이고 결국 본인만의 최적화 V유압 매매 전략을 개발해낸 거요. 최적화 V유압은 하루 단위로 초기화가 되는 것이 아닌 전체 데이터를 알고리즘화시켜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된 구간을 기준점으로 삼고 그 기준점으로부터 일정 구간 뒤쪽에 있는 가중치를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새로 발생되는 가중치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중심선을 형성하는 형태로 V유압을 만들어냈어. 그리고 상하단 밴드는 표준 편차에 ATR을 적용하여 변동성에 따라 밴드 조정폭이 유동적으로 움직이게 하여 추적형 가변 저항선의 형태로 만들어냈는디 이론으로 100번 떠드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빠르겠지? 자, 이게 바로 쉐이가 고안해낸 최적화 V유압 밴드인디 앞서 설명했다시피 기존 V유압처럼 하루 단위로 초기화가 되는 것이 아닌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든 자리를 기준점으로 하여 가중치 데이터 계산을 다시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밴드의 형태도 기존과 다르게 ATR을 적용하여 고점이 높아질수록 밴드의 형태가 점차 넓어지는 형태로 만들어져 대추세의 방향을 한눈에 보기 편하게끔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 이 정도면 지표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은 충분히 한 것 같으니 이제 이 최적화 V유압을 매매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내가 실전에서 직접 설명을 하면서 알려줄게. 자, 먼저 이 최적화 V유압 밴드를 사용할 때에는 최우선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그건 바로 중심선인 V유압선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을 때는 매수 포지션만 고려를 하는 것이고, 반대로 V유압선 아래쪽에 가격이 있을 때는 매도 포지션만 고려를 하는 거요. 이걸 꼭 기억한 상태로 잘들 따라와 보더라고. 우선 현재 자리를 보면은 가격이 하단 밴드를 터치한 이후 중심선인 V유압선 부근으로 반등을 해주었어. 이후 V유압선 위쪽으로 올라와 주었지만 이런 자리에서 바로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닌 가격에 눌림목이 나와주면서 V유압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 것을 확인한 이후 이렇게 상단 밴드를 밀어 올리는 부근에서 상승 추세를 확정짓고 매수 포지션에 진입을 하는 거요. 손절가는 중심선 부근으로, 목표가는 1대2의 손익비로 세팅을 해줄 거요. 그럼 모든 세팅이 완료가 됐으니 시간을 두고 추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기다려보자고. 가격이 타겟 구간을 돌파했으니 이 자리에서 포지션 전량 익절해주면 되겠지? 그럼 반대로 숏 포지션의 경우도 들여다봐야 쓰겠지? 상단 밴드를 터치한 이후 가격이 V유압선 아래로 이탈이 나와주었어. 이때도 마찬가지로 바로 진입하는 것이 아닌 되돌림이 나와준 이후 하단 밴드를 한번 밀어내주는 이런 자리에서 매도 포지션을 진입해 볼 거요. 손절가는 이번에도 중심선 부근으로, 목표가도 역시나 1대2 비율로 세팅을 해주면 돼. 그럼 모든 세팅이 완료가 되었으니 이번에도 시간을 두고 추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기다려보자고. 가격이 타겟 구간에 도달해줬으니 이 자리에서 포지션 전량 익절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여기까지 V유압의 기초 개념과 정의부터 시작해서 V유압의 기본적인 해석 방법, 그리고 지표의 기술적 한계점과 그 한계점을 보완한 최적화 V유압 매매 전략까지 하나도 빼먹지 않고 전부 다 알려줬어. 그럼 이제 이 최적화 V유압 지표를 트레이딩뷰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쓰겠지? 설정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트레이딩뷰 우측 하단에 파인 에디터를 클릭, 다음은 여기 작은 화살표를 눌러주고 새로 만들기를 클릭, 다음은 옆에 인디케이터를 클릭해주고, 이제 내가 변환해온 최적화 V유압 코드 소스를 전체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기 해준 다음 차트에 넣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설정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지표 코드 소스가 필요하다는 건디, 이 지표 코드 소스를 어떻게 봤냐? 이전 영상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내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000명을 돌파한 기념으로 내가 내 채널에 게시물란에다가 지표의 코드 소스를 일정 기간 무료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말이야. 무료로 공유를 해주는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렸는데 유튜브 채널 관리자 분석에서 확인해보면 구독은 누르지도 않은 채로 지표를 낼름낼름 가져가 버리는 치사한 사람들, 구독 안 한 사람 비율이 무려 80%에 가까운 비중이요. 이 영상이 조회수가 25,000회 정도 나왔는데 이 중에서 구독은 안 누르고 지표만 가져간 사람이 무려 20,000명에 달한다는 거요. 정말 치사하지? 그래서 나도 오늘부터는 정말 감사하게도 구독을 눌러주신 내 구독자들한테만 지표를 공유해 줄 거요. 내가 영상 댓글에 내 카카오톡 링크를 남겨둘 건디,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내 카톡으로 연결이 될 거요. 카톡에다 필요한 지표의 이름과 유튜브 닉네임을 적어서 전송해주고, 지금 보고 있는 영상 댓글에 구독자라고 댓글을 남겨주면 내가 남겨준 댓글과 카톡을 대조해서 구독자가 맞는지 확인이 되면 필요한 지표에 텍스트 파일을 보내줄 거요. 텍스트 파일을 받아서 지표의 코드 소스를 앞에서 알려준 대로 파인 에디터에 붙여넣기만 하고 사용하면 되겠지?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들 안전하게 투자들 하시고, 혹시 아직까지도 구독 안 눌렀다면은 이제라도 좋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린다 이 말이요.